안녕하지 못한 주말, 극단적 공포와 함께하는 돼지 같은 꿀꿀한 주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반등에 실패하면서 34,100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때는 33,000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큰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것일까? 오늘 나온 정보들과 분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뉴스 먼저 봐야 되겠죠. 윙클보스 쌍둥이 중에 한 명이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카메론 윙클보스가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있는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지표를 봤을 때 연준이 참고를 가장 많이 한다라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핵심 물가 지수가 1992년 이래로 최고치로 급등을 하는 상황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소리인데요. 원래 연준이 성취하고자 했었던 인플레이션 비율이 2%였었죠. 그런데 지난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섀도우 스태츠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3% 정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예측과는 달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한 많은 연준의 이사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돈을 계속해서 찍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미국 내에서 여기저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무너지게 될 경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왕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봤을 때는 왕이 되기보다는 빈민가에서 다시 한번 술을 처먹고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인 배경에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압박하고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트코인에게 패드립을 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규제, 세금을 더 뜯겠다, 금지를 시키겠다 등등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곤란을 겪고 있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반짝이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크 코인들입니다. 익명성을 강조하는 다크 코인들,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등이 비트코인이 과세 및 여러 규제 압력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더욱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다크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불법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부에서 오히려 더 경계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다가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마이애미에서 여러 유명인을 초청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0이 개최되게 될 것인데 역대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이벤트가 될 예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사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 본다라면은 론 폴,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 잭 돌시, 메이웨더 주니어, 윙클보스 쌍둥이, 맥스 카이저,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 등등 꽤 유명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좋지가 않다. 만약에 고점을 갱신 중에 있었으면 축제 분위기였었겠죠. 근데 지금 50% 이상 하락한 상황. 원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되게 될 예정이었지만 장소가 바뀌었다. 바로 맥도날드로 바뀌었다라는 우스갯 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정말 좀 반등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최소한 5만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2만 달러 간다, 15,000달러까지 간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비트코인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아주 웃기는 인터뷰가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 남자 중국의 램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as the worst scenario or the must scenario. We're all going to
비트코인이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게 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아니 무슨 TV 인터뷰를 이렇게 성의 없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되도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마, 너그 시진핑핑이가 그리하라 시키드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했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자, 개소리 그만하시고 점심밥으로 죽이나 꿀꿀이 죽이나 쳐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이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SEC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에 의하면 피델리티가 작년 8월 31일 출시한 비트코인 펀드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같은 경우 피델리티의 부자 고객들 83명에게 무려 1억 달러치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수요가 대단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였었습니다. 페이팔 내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볼륨이 3억 달러치를 넘어가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 장투로 들어왔는지 단타를 치려고 들어왔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이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립토 퀀트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먼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검은 선이 가격, 빨간 선이 보유량을 나타낸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많은 비트코인들이 거래소에 유입되게 되면서 보유량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수치를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반등에 실패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다음은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량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얼마 전에 정점에 달했었다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감소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떨어졌다가 어제 오늘 또 잠깐 튀어오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유입량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출금량입니다. 딱 비교를 해봐도 출금 그리고 입금인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누가 팔고 있는 것일까? 일단 채굴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출금량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이긴 하나 아직까지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 옮기는 건지 못 옮기는 건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출금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분석가들의 현 상황 분석입니다. 무로 분석가, 최근에 본인도 트레이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낮은 시간대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엉망이다. RSI 등을 고려해봤을 때 아마 33,333달러나 28,000달러쯤까지 하락을 해야 이 추세가 전환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측을 했었고요. 자, 그러자 그의 팬인지 또 다른 분석가가 이번엔 와이코프의 재축적 차트를 보여주면서 비교를 했는데 일단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죠. 만약에 비슷하게 가게 된다라면은 3만 달러 아래로 이제 비트코인이 내려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와이코프 이론의 축적 단계에 비트코인이 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인데요. 이 축적 단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본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겁은 좀 많이 주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진정한 공포는 오지 않았다. 뚝배기가 날아갈 공포를 선사해주마. 이 완전한 저점을 찍지 않는 차트, 그것은 찍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비트코인은 재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일까요? 가격이 한 번에 훅 떨어지기보다는 조금씩 내리면서 사람들을 고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뭐 이러다가 큰 움직임이 갑자기 나오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마치 사람들을 천천히 갈구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지지선에 다가가고 있다. 이전처럼 32,000달러에서 반등해서 4만 달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손대지 않을 것이다.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은 해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이 된다라면 그때 상황을 재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기준으로 월요일까지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걱정 반, 기대는 반의 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 꾀꾀꼬리 선생은 이어서 덧붙이기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부자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가 엉망이지? 도대체 누가 팔고 있는 거야? 라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누가 팔고 있는 것일까? 수익 실현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겁줘가지고 비트코인을 털어내려는 속셈인가? 이렇게 가격이 눈앞에서 흘러내리면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런 분석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장투자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장투자인가 단타를 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앞으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응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립토 레볼루션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분석을 또 들고 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어떻죠? 200일 SMA에 맞고 이것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술적으로는 32,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적인 분석도 더해주기는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단기 고점을 찍었었던 패턴을 본다면 1, 2, 3, 4 하고 네 번째에서 쭉 내리고 바닥 찍고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게 된다면 1, 2, 3, 4 네 번째에서 하락 후에 바닥 찍고 횡보하고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지금 재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몇 개월 정도 횡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반등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이렇게 답답한 날에는 여러분들께서 시세표를 접어두시고 밖에 나가셔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거 먹으면서 산책이라도 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사과 주스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